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사람이 운명이다 라는 책입니다. 김승호 지음 샘앤파커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운이라는 것이 인생의 어떤 순간에 불쑥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도 운은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중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운에 대해서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또한 경건함과 두려움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운에 의해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요. 또 우리 자신이 운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요. 이 책은 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 운명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운도 운명도 바뀐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은 타고난 것이 절반이고 후천적인 말과 행동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절반인데요. 타고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쳐도 후천적인 운명 경쟁에서 앞서는 사람들만이 가진 특별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 보고 다 듣는 기술인데요. 예를 들어 내가 앉은 좌석 주변에 1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의라도 좋고요. 회식 자리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는 그들 모두를 잘 살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 앞에 있으면서도 그를 살피지 않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인격적으로도 나쁘지만 운명의 측면에서도 최악입니다. 반면 사람을 잘 보고 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은 운명적으로도 이익이 되는 행동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좋은 운명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요. 사람을 만나 그 앞에서 하는 내 행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남을 살피지 않으면 이는 귀를 막고 눈을 감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인간을 만나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행동을 먼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시작해도 되겠지만 나중에는 모든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그 내면의 뜻까지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총명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총명이란 문자 그대로 귀 밝고 눈 밝은 것을 뜻합니다. 즉, 잘 듣고 잘 본다는 뜻인데요. 지혜는 보고 들은 것의 뜻을 파악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물론 지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잘 보고 잘 듣는 능력이 우선 갖춰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총명함이 없으면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소용없습니다.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사람,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살피는 능력이 결여된 사람입니다. 살피지 않아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적절히 대응할 능력까지 갖추면 운명 경쟁에서도 크게 앞설 수 있습니다. 가면 뭐해? 거기도 그냥 바다지 뭐.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음식이라고 뭐 별것도 없네. 그냥 아무거나 먹자고. 이처럼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말하거나 세상을 일부러 재미없게 보려는 사람과 있으면 기운이 빠집니다. 사람은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재미있어야 하는데요. 세상이 재미없는 사람에게 재미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미가 없다면 남들 앞에서라도 세상을 재미있게 보는 듯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은 왠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재미없는 것도 재미있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재미있게 바라봐야 재미있는 법입니다. 그게 뭐야? 별거 아니잖아. 하면 뭐해? 그게 그거야. 귀찮아. 집에 가서 잠이나 자자. 아, 나 오늘 피곤해. 음식 맛이 왜 이러지? 쟤는 뭐야? 짜증나. 그냥 가자. 거긴 뭐 하러 가? 등등 멋진 장면을 보고 박수도 안 치고 남들이 말할 때 딴 데 쳐다보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물론 남까지 재미없게 만듭니다. 세상을 밝게 만드는 사람에게 좋은 운명의 기회가 열립니다. 고개를 들고 열정을 일으켜야 합니다. 파이팅을 외쳐야 합니다. 내가 지금은 비록 괴로워도 남에게는 밝은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불빛이 되어 남의 앞길을 비춰주고 그가 더 잘 갈 수 있게 거들어줘야 합니다. 박수를 치고
희망찬 모습을 보이면 진정한 희망이 생기는 법입니다. 항상 시간이 없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일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사람은 그만큼 돈을 많이 벌겠지만 시간의 여유가 없습니다. 이는 결국 시간을 돈으로 바꾼 결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시간을 돈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나마 그는 행복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살이에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분명 옳습니다. 그러나 일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전혀 없다면 이는 큰일입니다. 인생은 공부를 통해 발전하는 것인데요. 일 외의 것을 할 시간이 전혀 없다면 인생은 발전할 가능성이 없고 삶의 의미까지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오로지 돈만 벌기 위해서 너무 바쁘게 지내면 안 되는데요. 끊임없이 공부할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돈뿐만이 아닌데요. 무슨 일이든 지나치게 몰두하느라 시간을 다 빼앗기면 안 됩니다. 심지어 공부만 하느라 시간을 모두 탕진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즉,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시간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식물 인간이 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삶에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여유는 곧 자유이고 자유가 있어야 삶의 뜻이 생깁니다. 인간은 기계처럼 틀에 박혀 살면 안 되는데요. 항상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머지않아 재앙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시간이 없는 상태는 그 자체로 이미 어리석은데요. 너무 바쁜 사람에게는 좋은 운명도 급히 스쳐 지나갑니다. 구체적인 꿈을 품어야 운명도 열립니다. 실패한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최선을 다해 살았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꿈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저 사라지는 것으로 돈만 많이 벌면 그만이라는 식인데요. 막연히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무엇을 반드시 이렇게 보겠다는 목표도 없고 계획이나 전망도 없습니다. 삶이란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꿈을 구체적으로 품고 살아야 운명도 열리는데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그래서 소박한 꿈이라도 그것을 향해 정성을 다해 살아가다 보면 무한한 가치와 소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꿈은 그 사람의 삶을 지켜주고 또한 세상에 있음을 행복하게 느끼도록 해줍니다. 이렇듯 꿈은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사람들은 남의 단점을 참으로 잘 찾아냅니다. 그러나 자신의 단점은 잘 못 봅니다. 오늘날 내가 갖게 된 어떤 습관이나 정신 상태는 순전히 나 자신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성해야 합니다. 항상 반성해야 합니다. 반면 내가 어떤 사람의 장점을 보지 못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남의 장점과 내 단점을 잘 찾아내는 것은 운명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기술입니다. 남을 원망하기에 앞서 내가 그 사람한테 무엇을 잘했는지 따져봐야 하는데요. 나와 남을 잘 살피지도 못하고 오래된 나쁜 습관을 반성을 통해 고쳐내지 못한다면 이는 나 자신을 더더욱 나쁜 원수로 만드는 짓이나 다름없습니다. 강태공은 세상이 망하는 길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선을 보는데 게으르고 때가 되었는데도 꼼짝하지 않고 나쁜데도 견디는 것. 이 세 가지는 평범한 사람들이 항상 저지르는 잘못입니다. 어떤 스승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선한 개와 악한 개 두 종류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이를 어찌 해야 합니까? 하고요. 스승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악한 개에게는 밥을 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요. 나쁜 일은 반성하고 다시 행하지 않는다면 사라질 것입니다. 반대로 좋은 마음은 계속 키우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귀인을 발견하고 만나고 사귀어야 하는데요. 삼국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감한 장수는 지혜로운 장수만 못하고 지혜로운 장수는 인격 있는 장수만 못하며 인격 있는 장수는 복 있는 장수만 못하다.
여기서의 결론은 복 있는 사람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 귀한 사람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귀한 사람이란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도 해당되겠지만요. 인격이 고매한 사람, 복이 많은 사람, 장점이 많은 사람도 해당됩니다. 일단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누구든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정신의 수준이 운의 수준인데요. 인간은 저마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운명도 등급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제대로 교류하려면 나 자신의 수준부터 높여야 합니다. 인간의 행동에는 수백 수천 가지의 의미가 있고 상대방은 그것을 쉽게 알아챕니다. 내 수준이 낮으면 당연히 비슷한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과 사귀고자 한다면 내 자신의 수준을 먼저 높여야 합니다. 말이나 행동이 천박해서는 안 되고요. 너무 무식해서도 안 되고 이유 없이 웃어도 안 됩니다. 상대방은 나의 됨됨이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요. 먼저 스스로를 갖추고 나서 세상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인간의 등급은 돈이나 권력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형이상학적인 수준을 말하는 것인데요. 인격이라고 말해도 좋고 품격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사람은 정신적으로 깊고 넓어야 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평소에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는 항상 내 공부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구나 귀인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요. 귀한 운명을 만드는 귀한 행동이 있습니다. 말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고 말이란 그 속에 뜻이 있어야 진정한 말입니다. 나중에 지키지도 않을 헛소리를 자주 하다 보면 하늘 아래 그 사람을 믿어주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결국 완전히 고립됩니다. 그런 사람의 말은 한마디로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무책임한 사람이 되어 얼굴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른바 천한 관상이 되는 것입니다. 얼굴이 천해질 정도라면 운명도 천해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인물 가난이 서럽다. 이는 얼굴이 지나치게 못생긴 사람을 두고 한탄하는 말입니다. 글 가난이 서럽다. 이는 정신이 못생긴 사람을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다. 간단히 말해 교양 없는 사람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사람이 남 앞에 나서면 말을 하고 행동도 드러나 보이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운명을 만드는 것이 말과 행동이므로 운명을 바꾸는 것도 그 시작은 말과 행동입니다. 누구나 귀인과 만나고 싶고 가까이 있고 싶은 법인데요. 그런데 귀인의 첫 번째 조건이 교양입니다. 귀티가 난다, 기품이 있다, 점잖다 등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의 바르게 인사하기, 쩝쩝거리며 먹지 않기, 남에게 양보하기, 화내지 않기, 온화하고 고상한 말투로 말하기, 차림새를 단정히 하기, 침착하게 행동하기, 밝은 표정 짓기, 큰 목소리로 성내지 않기,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기, 격식 있는 자리에서 정장 차려입기, 겸손하게 말하기, 주위 사람을 배려하기 등이 모두 교양 있는 행동입니다. 행동이 귀하면 반드시 귀한 사람이 되는데요. 그것이 하늘의 이치입니다. 말은 신중하게, 행동은 품위 있게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 운명 개선의 큰 틀은 갖추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는 의식적으로 익히고 노력하며 실천해야 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모든 방향으로 길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미래를 지나치게 재고 따져서 걸어가는 것은 효율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자기 자신을 벗어나기는 힘이 듭니다. 현재 상태를 벗어나 생각지도 못했던 큰 행운을 꿈꿀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시행착오라는 것을 해봐야 하는데요. 계획과 절약은 좋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그런 식으로 계산하며 산다는 것은 폐쇄적인 인생입니다. 돌연변이가 없는 인생, 판에 박힌 인생, 자기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예외가 있어야 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크든 작든 행운이 들어올 통로를 열어두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축복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축복을 해주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늘은
남에게 축복을 주는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을 내려준다고 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